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또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하이. 자, 그러면 이제 삼천당제약하고 ST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ST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ST팜.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죠. ST팜이든 삼천당제약이든 사실은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매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어떤 시장 분위기도 한몫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엔 이제 손절각이냐 아니면 이럴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오기 때문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든 ST팜이든 둘 다 버텨야 된다. 사업 진행하는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IR 한날 제가 IR 자료를 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시켰었잖아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 영상 보면은 그때 IR 한날 바로 IR 끝나자마자 제가 업로드를 시켰었어요. 그때 IR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ST팜에서 이제 핵심 내용은 결국 두 가지예요. 올리고핵산, 그러니까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올리고핵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백신 임상 언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두 부분이 IR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궁금증이. 이 때문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올리고 핵산이 수주가 받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다 글로벌 제약사들 쪽으로 지금 올리고 핵산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잖아요. 10대 빅팜 중에서 8군데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고지혈증, 또 이 회사 같은 회사에서 동맥경화증, 글로벌 C사에서는 MDS, MF, 그다음에 C사에서는 심혈관, B형 간염, 혈우병, 심혈관, 혈전증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ST팜의 올리고 API를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글로벌 제약사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도 끝내고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동맥경화증, MDS, 심혈관 질환, B형 간염, 혈우병 이쪽은 임상 3상 중이잖아요. 순서대로 얘네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상업화 여부에 따라서 올리고핵산의 수주량이 껑충 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밑에 이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T팜에서 올리고 CDMO의 매출을 추이를 보면 2017년에 213억, 2018년에 143억을 팔았어요. 근데 19년에 253억으로 껑충 뛰었고, 이때부터 mRNA 관련 신약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73개의 mRNA 기반의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신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2020년에 이 올리고 매출이 452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1, 2분기까지 360억이 나왔는데, ST팜에서 이렇게 칸을 해놓고 물음표를 쳐놨단 말이죠. 올해 올리고의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간다 라고 본인들은 계산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자, 이 IR이 언제 했습니까? 10월 달에 했잖아요. 10월 말. 그러면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매출을 본 상태에서 IR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아마 3분기에도 올리고 핵산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원료 자체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핵산의 현재 이제 그 생산 능력이 1.8몰에서 지금 증설하고 있는 거 다 완공이 되면 6.4몰로 몇 배가 증가합니까? 4배 이상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계속해서 증설을 하는 이유는 고객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한테 24억 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24억 원 지원금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본인들 돈 70억을 더해가지고 또 한 100억 정도 해가지고 또다시 공장을 또 증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공시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량이 없어서 계속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떠나서 이 올리고 핵산 매출만 가지고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게 매출액 베이스가 아니라 이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나올 것 같아요. 2천억.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해봅시다. 바이오 업체인데 그것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핫한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걸 팔고 있는 회사예요. 나머지 다 떠나서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로 영업이익이 2천억 베이스로 올라버렸어. 이거 시가총액 얼마 가야 됩니까? 그냥 대번에 1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부여를 받아야 돼요. 그냥 2천억 벌면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서 놀면 안 돼요. 몇십조 단위에서 놀아야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ST팜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억. 이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올리고핵산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mRNA의 기본 원재료가 이 올리고핵산이에요. 모더나, 화이자 얘들 올리고핵산이 없이 mRNA 원료로 백신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출액이 그만큼 나오기가 힘들다? 만약에 그러면은 공장 증설 다 했는데 1.8몰에서 6.3몰, 그러니까 1.8몰이 200kg에서 400kg 규모인데 여기서 4배 통 규모로 생산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걸 못 판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파는데 똥값으로 팔겠습니까? 그러면 재고가 남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회사 이제 세 군데 회사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다들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 이미 ST팜 같은 경우도 두 번째 공장 증설 비용은 로슈가 다 됐잖아요. 로슈가 공장 그 건설 비용 다 되고요. 플러스 유지비까지 다 주겠다 그랬어. 걔네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안정적인 공급만 좀 해줘라. 한마디로 우리가 증설 돈 대가지고 증설한 거에서 나오는 올리고핵산은 우리한테 우선순위로 납품을 좀 해줘라. 원하는 건 로슈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이런 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지금 백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STP-1104와 STP-1103이 있는데 STP-1104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11월 중에 면역성 검사하고 안전성 검사가 끝나요. 프리클리니칼이 마무리가 되고 임상에 진입하는 게 11월입니다. 11월. 근데 제가 전화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스케줄대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확실히 11월 중에는 임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임상 6개월이면 끝나요. 임상 6개월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정부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상을 해보고 효능이 있으면 부작용 없고 안전하고 효능이 있으면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이 예정이 돼 있는 임상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어차피 이건 국내용이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임상 11월에 들어가고 임상 마무리된 6개월 후에 5월 달에 임상 결과가 나오겠죠. 6월 달에. 그러면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 긴급 사용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이 스케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작정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급등 나오는 종목도 있잖아요. 급등 나오는 종목들의 급등 나오기 전의 모습을 봐보세요. 위메이드 봐보세요. 이게 언제 저렇게 10만원 넘는 종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때. 오히려 이때 손절친 사람들이 더 많겠지. 결과적으로 주가는 다 올라간 다음에 보면 아이고 그때 저때 떨어질 때나 잡아놓을 걸 이렇게 가서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지금 위메이드 얼마에 잡아요? 15만원 이상에서 매수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한마디로 끝물 타는 거잖아요 끝물. 그러면 이 종목을 이때 잡아놓고 몇 개월 기다린 게 대수입니까? 우리가 5배 10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어차피 될 놈은 잡고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요. 더 살 돈이 없다면 기다리면 돼요 그냥.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왜? 확실하잖아요. 대신에 확실해야 돼. 확신이 있어야지 뭐 그걸 뭐 내가 떨어져도 기다리는 거지. 이게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간다는 게 어디 있어. 종목들이.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만 있으면 들고 있으면 아니 얘가 매출액이 막 계속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세워라 내워라 계속 주주주 흘러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언젠가는 한 방이라도 튀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단제약도 마찬가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진행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삼천단제약 이슈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페스 경구용. 근데 아이아 자료를 보니까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특허 만료가 각 국가마다 약간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상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임상 3상 560명 9월 달에 환자 모집 끝나고 지금 투약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지금 아일리아는
얘네들이 특허 만료되는 시점에 얘네들이 임상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미 파트너사도 다 정했더라고요. 일본도 파트너사 이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유럽 전부 다 파트너사는 이미 정해진 상태더라고요. 아일리아 시밀러,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 마일스톤 금액은 따로 받고, 그리고 플러스 5대5로 가더라고. 5대5 비율이면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삼상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삼상 결과 잘 나오게 되면 이거 떼돈 버는 또 사이즈입니다. 5대5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페스 관련해 가지고는 인슐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먹는 인슐린의 그 임상 데이터, 이거는 이제 임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그냥 간단합니다. 주사제 약을 갖다가, 주사제인 인슐린을 갖다가 알약으로 만들어서 이 알약과 지금 현재 이제 주사제의 효능 비교를 한 데이터가 보니까, 당뇨병 치료제 중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사제랑 차이가 거의 없다. 오히려 그 왜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그 당뇨병 환자들 다이어트 약 같은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다. 10% 정도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중국은 지난번 8월 2일 날 공시를 한 게 예비계약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계약 공시가 곧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마찬가지 다 얘네들도 파트너사가 이미 정해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씩 좀 이슈가 터지겠구나.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구조 시장인데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 그리고 이제 오랄 인슐린 비임상 실험 완료됐다. 리라글루티드 비임상 실험 완료. 이 리라글루티드가 이제 그 당뇨병 환자들 비만 치료제 같은 거, 그거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보면 이 얘기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는 계약 완료됐고, 이제 시장 규모는 이제 8천억 시장인데, 일본 내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마켓 셰어 이 타겟을 이제 15%로 잡았다. 그리고 마일스톤 500억 받고, 그 다음에 프로핏 셰어링으로 간다. 5대5로. 그러니까 이 5대5로 간다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유럽 같은 경우도 계약 협상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 규모는 이제 4조 플러스. 그러니까 20%면은 8천억 정도 시장이죠. 8천억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프리미엄이 반영된다. 이건 뭐냐면, 그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 만료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요. 바이오시밀러 도전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내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도 하고 있고, 알테오젠이었나? 하여튼 어디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업체들도 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임상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삼천당 제약이 가장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일스톤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라는 점을 감안해서 프리미엄 반영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프로핏 쉐어링 다 5대5입니다. 근데 파트너사도 선정이 완료됐다. 이 파트너사를 빨리 선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선정 완료. 회사 이름을 알려주진 않지만 또 이런 상황이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에스페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 보게 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프론트 금액, 마일스톤 금액에 로열티 20% 받기로 했다. 파트너사가 임상비 전액 부담, 기술 이전하는 조건.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텀쉿 세부 조건을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세일즈 포캐스트 완료, 업프론트 금액에 마일스톤 금액도 받고, 프로핏 쉐어링 5대5, 파트너사가 임상비 전액 부담. 일본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맺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